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과 김정배 부회장 해임을 권고하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문체부는 지난 7월부터 홍명보 국가대표 감독 선임 등 축구협회 운영 전반에 대해 감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규정 위반이 다수 포착되면서 이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인데요. 문체부는 지난 7월부터 홍 감독 선임 과정 등의 논란이 일자 축구협회 특정 감사에 착수, 지난달 2일 중간 감사 결과를 통해 홍 감독과 이전 클린스만 감독 선임이 불공정하고 불투명하게 진행됐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은 국제축구연맹 피파가 한국의 사례를 모범으로 보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축구협회는 지금껏 아시아에서조차 최고 협회상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29일 오후 8시 서울 경희대학교 평화의전당에서 2023 아시아 축구연맹 어워즈가 열렸는데요. 2023년 AFC 주관대회 및 국제대회 성적을 기준으로 하며 올해 초 펼쳐진 2023 카타르 아시안컵 역시 수상 기준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번 시상식에서 한국은 올해의 남자 국제선수상의 손흥민이, 올해의 여자 감독상의 박윤정 감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서령우, 배준호, 김혜리, 케이시 유진 페어 등도 수상을 노렸으나 아쉽게 다른 선수에게 영광을 내줬습니다. 대한축구협회도 이번 시상식에서 트로피를 들지 못했습니다. AFG는 각국 축구협회를 피파 랭킹을 기반으로 한 AFG 랭킹으로 구분해 플래티넘, 다이아몬드, 골드, 루비 부문으로 시상을 나눠하는데요. 대한축구협회는 일본 축구협회, 이란 축구협회와 함께 플래티넘 축구협회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개최국 2점을 안고 수상도 기대됐으나 결과는 일본 축구협회의 통산 9번째 축구협회상 수상이었습니다. 이로써 대한축구협회는 이번에도 AFC 어워즈에서 축구협회상을 수상하지 못하는 굴욕을 맛봤습니다. AFC 어워즈에서 축구협회상이 제정된 2005년 시상식 이래 대한축구협회는 한 번도 해당 부문 정상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일본은 무려 9번이나 협회상을 받을 동안 한국은 단 한 차례도 받지 못한 것입니다. 2013년 시상식에는 3개 부문으로, 2022년 시상식에는 4개 부문으로 나눠졌음에도 결실을 맺은 적은 없습니다. 심지어 북한 축구협회도 사회에, 중국 축구협회도 이에 수상했다는 점에서 대한축구협회가 이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몽규 회장의 망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령 축구협회상이 실제 운영 능력보다 외교적 능력을 중시했다 하더라도 대한축구협회는 할 말이 없는데요. 엄밀히 말해 외교적 능력이야말로 대한축구협회가, 특히 협회장이 발휘해야 할 덕목이기 때문입니다. 정 회장은 올해 출간한 자서전 축구의 시대에서 중동 카르텔을 지적한 바 있는데 만약 그 틈바구니에서도 외교초 성과를 달성했다면 대한축구협회가 지금까지 축구협회상을 받지 못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자니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 피파 회장의 말도 곱씹을 필요가 있습니다. 인판티노 회장은 28일 축구회관을 방문해 대한축구협회는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사례라며 대한축구협회를 비호한 바 있습니다. 관련해 정 회장은 시상식 전 취재진을 만나 인판티노 회장은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도 잘 이해하시고 모든 미디어에서 나오는 거 모니터하신다. 천안에 짓는 축구종합센터에 대해 이야기를 드렸을 때는 감격하셨다. 피파도 축구종합센터가 전 세계에 좋은 모델이 될 거라 말했다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러나 인판티노 회장의 말은 어느 나라에서나 할 수 있는 외교적 수사에 가깝고 원론적인 답변에 가깝다는 건 초등학생도 아는데 정몽규만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 말에 심취할 게 아니라 현실을 되돌아보고 더 발전할 영역이 있는지 탐구해야만 합니다. 정 회장은 AFC 어워즈와 컨퍼런스를 유치하며 한국 축구의 성과를 보고자 했지만 결과적으로 대한축구협회가 여전히 나아갈 길이 멀다는 거 확인하는 장이 됐습니다. 정 회장은 인판티노 회장의 립서비스에 갇혀있을 게 아니라 반성을 통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명확히 이행해야 합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을 새로 선발할 경우 홍명보 감독도 다시 지원해서 공정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오늘 27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홍명보 감독도 여러 가지 본인이 억울한 점이 있거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면접도 다시 하고 또 그 외에 다른 경쟁자와 함께 과정을 제대로 거쳐서 선임되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유인촌 장관은 또 최근 국가대표팀의 좋은 성적이 감독 선임 문제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며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 다시 태어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의 사선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라며 정 회장이 생각을 정리하고 어떤 결정을 할 때까지 저는 기다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문체부나 대한체육회나 축구협회 인사에 개입하지는 않는다며 이런 스포츠의 자율성이 침해될 경우 국제기구들이 월드컵이나 올림픽 출전을 금지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과 김정배 부회장 해임을 권고하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문제부는 지난 7월부터 홍명보 국가대표 감독 선임 등 축구협회 운영 전반에 대해 감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규정 위반이 다수 포착되면서 이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인데요. 문제부는 지난 7월부터 홍 감독 선임 과정 등의 논란이 일자 축구협회 특정 감사에 착수, 지난달 2일 중간 감사 결과를 통해 홍 감독과 이전 클린스만 감독 선임이 불공정하고 불투명하게 진행됐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어 이번에는 축구협회가 충남 천안시 입장면에 짓고 있는 축구종합센터 건립 과정에서 국고 보조금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았고 문제부 지침을 어긴 사실을 여러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천안축구종합센터는 기존 파주 축구 국가대표 트레이닝센터를 대체할 새로운 시설인데요. 축구협회가 사업비 3,094억 원을 들여 2025년 5월 완공할 예정입니다. 개지 면적 45만 평의 잔디 구장 12면, 소형 스타디움, 실내 훈련장, 유소 스텔, 축구 박물관, 체육관, 축구협회 본관 등을 포함합니다. 축구대표 운영과 행정을 아우르는 메카로 계획했습니다. 현 파주 NFC의 400 규모입니다. 축구협회는 이 과정에서 문제부 보조금 77억 원을 받았었는데 센터 내에 사무 공간을 들이지 않는다는 조건을 어겼다는 게 감사 내용입니다. 문제부는 이에 24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축구협회 올해 예산 1,876억 원의 10%를 넘는 액수입니다. 이 밖에도 문제부는 축구협회가 센터 건립 비용 충당을 위해 600억 원대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했는데 이 역시 승인 없이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국가대표 선수 출신 A씨가 축구협회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고 비선수 출신 임원 B씨에게 과도한 수당을 지급한 부분 등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문제부는 배드민턴협회 감사를 벌여 김택규 현 회장에게도 해임을 권고한 바 있는데요. 이어 축구협회 수장에게도 같은 수준 징계를 내리는 셈입니다. 다만 실제 해임은 협회 내 스포츠공정위원회가 결정하는데 현 공정위원들이 정 회장이 임명한 인사들이라 해임 권고가 실제 해임으로 이어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정 회장은 현재 축구협회장 사선 연임에 도전할 뜻을 내비친 상태인데요. 연임에 도전하려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연임 심사 평가 항목에 징계 이력과 개인 범죄 사실이 들어있어 이번 문제부 징계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